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25일에 확진자가 1,241명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어서 오늘 28일에는 808명으로 일단은 800명대로 6일 만에 줄어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성탄절 연휴에 검사 숫자가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984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징후라서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한 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수도권 거리두기는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달라진 건 없는데 굳이 발표한 이유는 뭐예요? 예, 있습니다. 바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 조치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바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핀셋 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없게 되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주 간단한 간식 그리고 커피 이런 걸 시켜놓고 굉장히 좀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풍선 효과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음료는 마실 수가 없고 음식만, 그러니까 햄버거류 식사만 할 수가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이런 조치, 그리고 배달이나 뭐 포장은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무인 카페 매장에서 착석이 금지된 건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한정해서였는데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홀덤펍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드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이곳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볼멘 소리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패스트푸드점, 굳이 뭐 이 업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김은미 팀장님, 간단한 예를 들어서 햄버거랄까 그런 것만 시켜놔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저게 뭐야? 다른 데서는 다 배달만 하고 포장만 가능한데 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가능해? 라고 볼멘 소리,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서 실제 카페에서는 시간을 불문해가지고 포장 배달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사실 거기 앉아가지고 그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감자튀김 먹거나 커피를 먹어도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못 가는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니까 그런데 하나 그렇죠. 더 추가하면요. 커피만 시키면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햄버거, 그러니까 커피만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 햄버거도 주세요. 감자튀김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카페는 제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이 패스트푸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 규제를 해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식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자튀김이라든가 이런 거 시켜놓은 커피 시켜놓은 거는 앉을 수가 없고 단지 식사에 할 식사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반 음식을 시켜야만 가능한 거지 커피라든가 감자튀김 이런 걸 시켜서는 아마 포장하고 배달만 된다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뭔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매장과 같이 모두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하든지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말연시 이제 방역 대책이 1월 3일까지 지금 이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곳에 대해서도 핀셋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요, 정부의 이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라고 드디어 밝힌 건데요. 오늘 은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 가보면요. 일단 거리두기를 해서 고객들 간에 그 10명의 고객도 거리두기를 해서 의자에 앉아야 하고요. 또 직원과 상당 직원 간의 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2m, 최소 1.5m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은행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이 공간을 만들어서 대기선을 표시를 하고 고객 간의 거리가 또 2m 정도 띄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다 공간이 큰 게 아니잖아요. 네. 영업전의 공간이 좁아서 상당 거리가 1.5m까지 확보하지 못한 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거리두기를 지키겠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의 창구가 있다면 2번, 4번 창구를 닫고 3번만 남겨두는 식으로 이제 영업을 계속해서 아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요, 불편해도 조금 감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한 일주일도 못 남았죠. 이번 주에 이제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를 정말 희망적으로 맞이하려면 지금 이 정도의 이 불편은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이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는데 이걸 진짜 무시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전북의 한 리조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탑승장 입구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선 모습, 그리고 정상에서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선 모습인데요. 어허. 이 해당 리조트는 곤돌라를 80여 대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으로 겨울 야외 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키장은 문을 닫았는데 이 리조트의 곤돌라는 운행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설경을 즐기기 위해서 인파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곳은 전라북도에 있는 한 유명한 이 리조트입니다. 리조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키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닫았지만 스키를 탈 때 하는 그 곤돌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은배 팀장님, 저 사진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인파가 운집해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콘돌라가 사실 한 구간이 그 해넘이, 해돋이를 보는 명소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특히 해넘이 같은 경우에 해가 지는 거죠. 너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가 아마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누리꾼들이 지금 상당히 볼면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스키장을 거리두기에서 폐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콘돌라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잘 된 거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콘돌라만 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한다. 어떻게 그것만 타러 가느냐. 그리고 네. 또 우리 가족만 집합 금지냐. 다른 사람 안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또 일부 누리꾼 이런 말 합니다. 코로나 체험하러 가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지키든지 아니면은 콘돌라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키장은 폐쇄했는데 곤돌라를 운영한다. 이건 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장윤미 변호사님? 해당 업체 해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행이 중지된 시설물은 스포츠 시설물이기 때문에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시설물이다. 그래서 운행이 중지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 임박해서 여러 사람이 몰리면서 그 순간을 찍은 거라서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다. 한 대당 8명이던 정원을 4명으로 줄여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 예약 가능 인원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서 인원수를 분산시키고 있다. 다만 이렇게 임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는요. 인파가 몰린 장소의 또 다른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오늘자 놀이동산 풍경이라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꺼운 외투를 걸칠 채 아이고. 혼집해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으로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야외 스포츠 시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은 그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앞서 봤던 그 전라북도에 있던 그 리조트의 인파보다 그리고 줄 서 있는 간격이 더 밀접해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을 보고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상당히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힘든데 놀이공원은 왜 제한을 안 하는 거냐. 스키장은 폐쇄했는데 놀이공원은 왜 그냥 두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저 사진이 진짜 요즘 풍경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점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왜요? 저 놀이공원을 직접 다녀온 분들이 그 방문 리뷰를 쓴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요즘 놀이동산에 사람 없어 줄을 안 선다. 그리고 사람들 많지 않아서 한산했다. 놀이공원 안에서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시설을 즐겼다. 네. 그런 평가도 있어서 저 사진에 혹시 또 좀 다른 때 풍경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저 사진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놀이공원도 위험한 곳은 그러니까요. 맞으니까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요. 저 사진의 진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면 정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연휴 기간에 집안에 막 이른바 집콕하신 분들이 저 상황을 볼 때 부러움이 아니라 분통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연말연시에 여러분 평소 같으면 우리가 평년 같으면 많이 몰리는 장소가 또 어디일까요?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동해안 해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일출 명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맞이 행사를 홈이곳에서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었거든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이 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홈이곳 광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해안가에 있는 주요 해맞이 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폐쇄를 하고 어쨌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체제로 됐습니다. 일출 명소에 해당 지자체장이 들으신 것처럼 오지 마세요. 올해는 오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기어이 그리고 그 통제선을 넘어서 가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동해안 주요 해변을 비롯한 관광 명소 대체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방역 대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해변에 도착한 뒤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멀리서 해변만 바라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규모 해변의 경우에는 굳이 통제선을 넘어 해변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현수막과 차단선을 넘어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SNS에 들어가지 말라면 제발 들어가지 말아달라, 강릉은 위기니 제발 오지 말아달라며 실상을 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월 1일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들어갈 것 같다며 불안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거나 화가 난다 등 방문객을 향한 항의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연말에 이번 주에 사람 몰릴 것 같으니까 이번 성탄 연휴에 미리 일출 보러, 해맞이 보러 갔다 왔다는 분도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통 터지는데. 그런데요, 12월 31일이 되면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집에 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해맞이 강릉행 KTX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하. 이 청원인 같은 경우에는
강릉행 KTX가 모두 매진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정동진, 포항 등 해돋이 명소로 불리는 이 동해안에 사람들이 붐빌 예정이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1명, 2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좁디 좁은 동네라 전염성이 더욱 높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옆 동네 청정구역이라 불렸던 이 강원도 동해시 또한 집단 감염으로 2~3명이었었던 이 확진자 수가 무려 70명으로 하루 만에 70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다. 동해안의 회도지를 보지 못하게 좀 해달라. 공고가 아닌 강압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아주 감정을 담아서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조금 전에 최재가 기자님 설명 중에 강릉행 연말 그 열차가 매진됐다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매표 상황 봤더니 매진됐어요, 진짜로? 제가 좀 놀랐는데 네. 지난주에 이 이슈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12월 31일 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가 매진이 됐다, 심각하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예약한 거를 취소를 취소하겠거니.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대부분이 매진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평소보다는 거리 두기 때문에 좀 적은 표만 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이 됐다는 것이고 KTX 타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승용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 또 강릉 주민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로. 그런데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명령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최재가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 그 주부분이 글을 쓰신 겁니다. 네. 시어머니 생신인 주말에 시누이 부부와 함께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는 그렇죠. 것이었는데요. 이 주부분이 그래서 생각을 하신 거죠.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그치. 그런데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왜? 안 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정말 위기의식, 시민의식 모두 다 떨어지는 소리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여성분과 남편분 결국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왜 남편들은 꼭 이럴 때만 효자가 되려고 하세요? 아니, 굳이 평소에는 그냥 부모님 찾아뵈는 거가 뭐 신경도 안 쓰다가 꼭 이럴 때만 간다고 하면 우겨서. 그렇습니다. 저도 잘 남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그러면 시부모님이라도 강하게 나와주셨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생신의 당사자인 시어머니께서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시면서도 너희 시누이네 부부는 온다더라. 이래서 이 고민을 올린 아내분의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가기로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지금 이 고민을 올리신 집의 가정은요? 네, 너무 다행히도 이 아내분은 우리 집은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빠지지만 이 다음번에 뭐라고 하실까 봐 머리가 아프다라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요,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래, 아니면 너 알아서 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질문이고 답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려구나. 이렇게 하면요, 정말로 좌불 안 설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어른이 오지 말라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네. 알아서 해라. 다른 형제는 온다던데 네. 이렇게 여지를 두시면 그러니까요. 그 말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면 불효자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 드는 것이니까 조금 어른 측에서 먼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누리꾼들이 이 사연을 듣고 아하. 굉장히 좀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끼리만 만나는 거니까 괜찮다. 그런 이유로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걸까 많은 아하. 분들이. 그리고 저희도 주말에 시어머니 생신인데 네. 자식들끼리 날짜 시간 정해서 5명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좀 갑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제 주변 사람도 가족이랑 밥 먹다가 양성 판정 받았다. 가족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모든 분들이 지금 5이란 그 집합금지 숫자 거기에 집착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목 도모 모임
사적인 모임, 집안 모임 그런 걸 자제하라는 목적으로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이다. 이걸 네. 인식하자. 맞아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네티즌 마지막에 그 글을 올리신 네티즌분은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요. 조금 전에 그 사연 속의 남편처럼 아유 우리 가족끼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분들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 및 사회활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위생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올해만큼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정세균 총리가 말한 내용 중에 일단 가족 간 감염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 있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개인 위생을 그 방역 생활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스크를 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죠. 저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집에서 쓸 거고요. 집에서도 마스크 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세균 쓰고, 총리는? 그렇죠. 마스크도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잠잘 때도 각방을 쓰든지 네. 아니면은 잠잘 때 각방이 없으면 마스크를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그만큼요. 정세균 총리 이렇게 호소하는 건요.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경상북도 청송 여기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재소자 487명을 포함해 총 52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염되지 않은 수용자와의 분리 그리고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무증상 경증 확진자 400여 명을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2교로 오늘 긴급 이송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하. 이에 따라 경북 북부 2교가 확진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게 됐죠. 지난 25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400여 명의 수감자를 전원 이감시키는 등 완전히 교도소를 비워버렸습니다. 교정당국이 이후에 시설 방역을 완료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를 한 명씩 독방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이후 완치되면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곳으로 많고 많은 지방 교도소가 있을 텐데 왜 이곳으로 옮기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이곳이 독방이 한 500개 정도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격리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경비 등급이 가장 높은 중경비 시설 S4급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격리 치료에 상당히 효율적인 공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최근에 지어진 이른바 시설 면에서는 최신식 시설인데 구치소인데 오히려 지금 이게 코로나 확진에는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구치소 대부분 단층 건물로 돼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5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내에서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고 운동도 실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확산세의 제일 위험한 3밀, 이른바 밀접, 밀집, 밀폐를 모두 갖췄다는 그래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북 북부 2교로 옮겼다면 거기서의 어떤 방역 수칙을 가동하게 되는 겁니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호송포스로 이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동 과정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분들한테는 KF94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게 하고요. 그다음 교정본부 직원하고 운전기사분은 레벨 T 방호복을 입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건데요. 일단은 그 동부구치소 환자들한테는 그 생활치료센터 지정에서 25일부터 비상체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송으로 갔을 때에는 그 교도소 옆에 직원 관사를 아마
전용 축소를 마련해가지고 격리 근무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 교정에 수감되는 사람들 옮기면서 그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교정본부에서도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자,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비교적 경증 환자를 일단 경북 북부 제2교로 옮겨요. 그런데 해당 주민들도 지금 걱정이 클 거 아닙니까? 해당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중경비 시설이라서 확실하게 폐쇄가 된 건 맞는데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은 안에 출퇴근할 거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올 거 아니냐. 네. 그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직원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식당들이 뭐 늘어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뭐 시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교정 공무원들이 머무는 관사가 일반인들의 민가랑 멀지 않아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근무자하고 의료진 격리 숙소를 민가랑 떨어진 곳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청성군 측이 교도소 측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경북 북부 제2교에서는 사흘간, 교도관 경우 사흘 근무하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등 안전 장치를 취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불안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서울 동부구치소의 이 확진 사례에서도 1차적으로는요. 출퇴근하는 교도관이 확진된 데서 전파된 것도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송 주민의 불안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넣었냐고요? 아니 거기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정부도 믿고 우리 군수님도 믿다고 내가 올린 사람이에요. 우리 그 국민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주민이 저기들 상권이고 뭐고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청성 우리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이걸 막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막아줬어야지요. 아이고 그게 열이 받아가지고 못 살겠네 진짜 그러다가. 청송군은 교정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송 주민들의 이 반응을요. 또 하나의 님비 현상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분의 불안감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치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